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러한 내용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4 근로기준법 변경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및 혜택 확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간 입사자 처리 방식 변경, 4대 보험료율 변경, 연장 근로시간 판단 기준 완화와 피보험자 선택 기준, 대지급금 지원 등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지금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년도 9,6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5인 이하 사업장뿐만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3+3 육아휴직제에서 6+6 육아휴직제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 지급기간, 상한액이 모두 상향되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생후 18개월 이내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존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액 역시 첫 신청 시 월 200만 원부터 50만 원 단위로 증액되어 지급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전년도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통상임금이 기준이기에 평소 임금보다 높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네 번째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및 혜택 확대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 등으로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빈곤과 생활의 어려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고시하여 관련 업종 사업주들이 일정 요율을 계산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출퇴근 중 재해를 입거나 업무를 보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치료비, 급여, 생활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 것에 이어 올해부터 새마을 금고 및 신협 공제 모집인과 방과 후 학교교사, 유치원 방과 후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의 손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간 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처리 방식 변화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휴직 후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도 입사한 달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산정 및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4대 보험료율의 변경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차감 후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요율과 건강보험 요율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월 기준소득액의 4.5%를 지불하여야 하며 월 기준소득액이 39만보다 적을 경우 17,550원을 지불해야 하고 617만 원을 넘길 경우 27만 7,65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의 3.545%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전년도는 건강보험료의 12.81%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12.95%로 0.14%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일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일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하며 이 연장근로가 일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이었으나 일주 총 근로시간 중 일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일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하루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하던 것에서 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 및 고용노동부 입장의 변경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유동적,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정확하게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해보아요. 청소년 청년 근로권익센터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